잘들 지내셨고요. 참 드물게 하는 방학이어가지고 3주간 법회를 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도 뭐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주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선후배 친구, 우리 원주에 가면은 이제 몇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40년을 함께하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어제는 제가 기억나는 시간만 해도 50년을 함께 해온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불알 친구라고 우리 말하죠. 중마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를 참 서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한동안은 못 만나다가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법부님들 아시지만 이제 제가 SK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SK를 퇴사를 했는데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친구도 이제 두산그룹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명 되는 불알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던 지랑저랑 둘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제가 SK를 그만두고 뭔가 내일을 찾아서 한다라는 데에 좀 자극도 받고 이래서 퇴사를 해가지고 자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몇십 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우리 벗이 저한테 사실은 참 후회가 된다. 그때 좀 더 준비가 갖추어지고 좀 더 새로운 일에 대한 확연한 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참 좋았을 건데 막연히 무언가 내 거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마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작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좀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부님 잠깐만 옆으로 앉아줘요. 법부님의 아름다운 머리가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 이제 이 벗이 그렇게 후회됩니다 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런 입장을 가진 아빠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준비도 없이 근거도 없이 퇴사를 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잘해서 성공을 한다 해도 그 과정 동안에 가족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죠. 근데 저도 그랬고 우리 번님도 그렇고 그렇게 잘 성공조차 하지를 못했으니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은 훨씬 더 컸겠죠.
아, 그래가지고 후회가 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사실은 동의했어요. 지금은 제가 덕분에 출가해가지고 제 길을 후회스럽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출가 전에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무언가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저도 참 삶이 초라해졌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가 고생을 했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그래서 나도 사실은 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저는 그 후회되는 삶의 끝에 출가를 선택해서 출가자로의 삶을 살면서 이제 재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이제 그 후회가 극복되고 저로서는 참 만족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조금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스스로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그 후회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좀 돌아봤으면 해요. 따르니 부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잘 선택해야 돼요. 응? 뭐? 잘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잘못됐더라도 빨리 인식하고 상황을 딱 되돌려야 되고 네. 종료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게 다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오늘 좀 후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은 정리돼서 말할 수 있겠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로요.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돼요. 후회할 짓을 안 한다. 어떻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죠? 저기 두 분께서는 작년에 새 출발 목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진짜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뭐였나요? 오계를 지키는 것과 보시하는. 이때 오계는 특성이 뭐였죠? 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특성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랬고 보시는 그 특성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그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을 공부했잖아요. 물론 뭐 바르게 사는 거고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거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 후회할 짓을 안 하면 후회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답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전이 직접 말하는 것은 오계라고 표현하지 않죠. 계라고 말하고 계의 특성, 계를 지키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법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법의 성분.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오계를 지키는 삶을 내가 실천한다. 오계, 후회하지 않음을 특성으로 하는 삶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계를 지키면 됩니다. 오계가 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 다 알죠. 그
오계를 지키는, 오늘도 우리 법회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길을 제가 설해 드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할 일이 생겨나죠. 우리가 아직까지 삶이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후회거리가 있어요. 후회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한 상황, 오기로서 막아내지 못하고 삶의 과정, 이미 지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후회거리들을 등등 해가지고 후회거리가 생겨나, 일어나.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라는 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후회를 버리는, 후회를 제거하는, 후회를 잠재우는 이런 방법? 견디부부님 뭐가 있죠? 다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후회스러운 후회에 대해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면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오해를 지키는 거죠.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회한 것에 대해서 되새길 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요. 뭐 말씀이 이제 두 분 말씀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쩌면 이제 방금 그 말씀은 오계를 지키자라는 거에 좀 확장된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일어난다면, 후회가 나를 괴롭힌다면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면, 우살로 부부님, 교리적으로 후회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후회. 장애, 들뜬 장애. 그죠. 5가지 장애. 간탐 이렇게도 말하고, 욕탐 이렇게도 말하고, 까마찬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거에다가 진애, 해태혼진, 들뜸후회, 의심, 이 5가지 장애 중에 후회라는 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 5가지 장애에 속하는 후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까? 5가지 장애를 어떤 방법으로 제어하죠? 사념초죠.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알죠. 내 마음이 5가지 장애하고 칠갑지하고의 힘겨루기예요. 근데 칠각지라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구성 요소는 자기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못해. 칠각지는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칠각지라고 하는 이 밝음으로 채우는 일은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럴 때 수행의 중심 개념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5가지 장애는 전적인 해로움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적인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사념초다 라고 해서 사념초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하는 직접적인 행위자잖아요. 그래서 사념초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장애가 밀려가는 그만큼의 공간이 칠각지로 채워지고, 칠각지가 내 마음을 얼마만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칠각지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삶을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후회라는 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우선은 후회할 짓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제가 신자의 개념에서 보자면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세간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과거에 지은 거라든가 이러한 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조금은 높은 수준의 후회라든가 뭐 이러한 후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하니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이 얼마나 자리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면서 아파하는 삶의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후회 5계를 지키자, 사념처 수행을 하자 라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후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저께 우리 친구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던 끝에 제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로 잡았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전 뭐 늦게 출가했으니까 석가에 나눈 나이가 있죠. 여러분 뭐 다 저기 우리 재효 아시죠? 재효 이 아이한테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불만족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불만족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참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에 그게 있어요. 작은 불만족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자칫 용기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더 큰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더 큰 불만족을 찾아가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SK를 퇴사하고 혼자 무언가 일을 하겠다라고 시도하는 일이 나로서는 불만족을 피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함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익숙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 시절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 요즘 멘토라는 말을 하죠. 제가 아이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나에게는 멘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더 큰 불만족으로 이끄는 길인지 아니면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너의 삶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참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멘토가 없었다라는 그 핑계 가운데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 견해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나의 삶을 스스로 더 큰 불만족으로 이끄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뭐 그냥 삶의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의 삶 가운데 멘토가 없었다라고 하는 좀 더 앞선 삶에 대한 앞선 시각을 가지고 나의 선택이 더 큰 불만족으로 이끌리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커다란 후회를 주관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사념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라는 후회에 대한 대응책만큼이나 사실은 우리에게 앞선 시각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어리석지 않은, 달리 말하면 뭐죠? 지혜롭게 현명하게 삶을 보는 어른이 있어서 그가 나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그분의 멘토를 받아들여가지고 잘 판단을 했다면 그런 아픔으로 삶을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멘토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보려 합니다. 삐띠부부님, 이제 사실은 삐띠부부님이 이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연배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삐띠부부님 혹시 멘토라 하실 만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지금도 버부님이 버부님의 삶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실 분이 누가 좀 계실까요? 답이 좀 어려우나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셔요? 버부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실 만한 분. 따로니 버부님은 어때요? 부처님.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까지 산 동안에 멘토적인 그런 역할을 의뢰한 적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니까 그러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의 영역을 욕계 중생의 인간에 속하는 요 제한된 삶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까지를 이제 감안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버부님 지금 공부를 함께 하신 게 벌써 1년 많이 넘었습니다. 참 버부님께서 반응을 주신 것이 1년 동안은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셨고, 그래도 1년이 지나서 금년에는 이제는 별로 머리에 쥐가 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1년간 버부님께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성된 시각, 완성된 견해를 가지고 버부님의 삶을 대표적으로 그 말이죠. 우리가 법회에서 늘 하는 거, 살아서도 행복하고 갈수록 괴로운 증오들과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공부, 그러한 삶으로 버부님을 이끌어주는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그분으로 만나셨잖아요. 부처님이 그만하면 부처님만한 멘토가 없지 뭐. 그래서 저는 후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우리 번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어요. 정말로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오계를 지키는 삶을 지켜내야 하는구나. 우리 법인들 모두가. 그리고 그런 세간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버린 이러한 후회들에까지 다 대응을 하자면 사념처라는 이 하나의 수행에 의지해서 대응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토대에 정말로 내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현대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과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서 설해진 법의 차이. 정등각이신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 삶을 이끄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우리 부처님,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근거한 가르침의 실천,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이런 포괄적인 불교 공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된 자의 관계, 여기에서 바로 근본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끌어주는 우리 삶입니다.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지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했어요. 하여간 오계를 지켜서 후회할 짓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영역에 속하는 후회, 사념조 수행을 통해서 제어합시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향합시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후회를 떠난 자 이렇게 정의되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을 멘토로 삼읍시다. 오늘 법회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이었습니다.